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네, 반갑습니다. 허브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전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어제 처음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고, 이제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혹여나 처음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저희 채널 안에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종목 분석 영상들 올라가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꾸준한 영상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대한전선의 기본적인 이제 스토리, 향후 집중하고자 하는 것들, 과거에는 어떤 회사였고, 와이어가 아닌 케이블 회사, 그리고 향후에 이제 호반 기업의 이제 지분이 최대 주주가 이제 바뀌면서 신재생,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회사,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신다, 혹은 뭐 좀 정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한전선이 뭐 가시적으로 뭐 엄청난 움직임을 보였다라기보다는 오늘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였냐면, 이 ESG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SG라는 게 이제 기업의 이제 재무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기조 자체가 우리가 환경을 아껴서, 환경을 어지럽히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고 후대에도 잘 물려주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지구가 아프게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렌드죠. 사실 이게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도 한몫했었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로 주식시장에서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 전기차도 있을 수 있고, 수소차도 있을 수 있고, 또 대한전선에 좀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해상풍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친환경적인 부분, 친환경 관련 기업들은 당장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것보다는 향후에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향후에 성장할 수 있다, 향후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프리미엄을 받는 섹터다 보니까 약간 좀 성장주 쪽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금리 인상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가치주를 봐야 된다, 실적주를 봐야 된다 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향후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장주들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하반기는 성장주가 또 더 주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ESG 강화를 외친 대한전선, 말씀드린 대로 비재무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좀 튼튼한지, 이런 것을 보는 건데, 이게 다 펀드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펀드 자금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친환경적인 부분에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초체력도 굉장히 좋은 회사도 많고,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사업 안에서 가시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심이 또 안 되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 중심이 된다면 해외 자금들, ESG 펀드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이제 뭐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바스켓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하에 대한전선도 충분히 그 포트폴리오에 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포함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한전선이 ESG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리포트 발간을 했는데, 그린 2030, 그린, 딱 얘기만 들어봐도 그린, 뭔가 친환경 느낌 안 납니까? 그래서 그린 뉴딜 하는 겁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공정 중에, 각종 전선을 생산하는 대한전선은 공정 중에 폐유, 기름이죠, 폐목, 연재, 폐합성수지, 폐공드럼, 분진, 하여튼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폐기물 배출량 대비해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은 부진하다. 그래서 한 게 대한전선의 나형균 사장님께서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친환경 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보니까 뭐 사회이사 몇 명 구성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본 것처럼 공정 중에 친환경적이지 않은 반친환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에서 신경을 쓰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한전선 ESG 리포트를 뜯어보니까 산업재해를 제로로 이룰 것이다.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완전 뭐 공장 돌리고 그러는데 완전히 100% 친환경?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가이드라인, 규정, 뭐 좀 표준화된 거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보고서에는 전반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 중 ESG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미국은 뭐 바이든이니까 유럽도 친환경적인 제도적인 부분이 가장 앞서 있는 그 대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미 한 80여 개국에 거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겁니다. 대한전선은 환경 분야의 중점 영역으로 친환경 경영 정책의 고도화, 환경 에너지 관리, 환경 성과, 환경 2030,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제품 구매 확대, 녹색 인증 제품 확대 등등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게 포인트죠. 그렇게 되면 제가 뭐 ESG가 중요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외국 기업이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ESG가 펀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ESG 펀드들이 만약에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면 만약에 그래 한번 외국에서 야 이거 사우스 코리아에다가 ESG 펀드 한번 우리가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그러면은 펀드 투자를 하면 어쨌든 간에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될 텐데 바스켓을 구성할 텐데 거기에 우리가 이 친환경적으로 되게 앞서 있는 전망이 좋은 회사를 추려보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전선이 들어간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외국인들이 만약에 대한전선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기관들도 관심을 갖겠죠. 우리나라 기관들도 관심을 갖게 되면은 펀드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들 증권사에 찾아가서 나 펀드 하나 운영하고 싶은데 괜찮은 펀드 없습니까? 요즘에 ESG 펀드가 있습니다. ESG 펀드 한번 해보시죠. 쪽으로 해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두자 라는 취지로 오늘 ESG에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당장 눈앞에 성과가 있는 건 아니죠. ESG를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국가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ESG를 중점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갑자기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성장주 섹터에 돈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대한전선도 포함될 가능성 역시 열어두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겁니다. 실제로 그 포인트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사실 뭐 전선 관련주도 뭐 대한전선도 있고 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또 정치 테마랑도 엮였었고 또 전선주들이 또 뭐가 있죠? 가온전선, LS 맞다 LS 그죠? 뭐 KBI 메탈도 뭐 전선 관련해서 엮였다 하고 대원전선, 뭐 가온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대한전선을 보고 있는 거니까 대한전선도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펀드화 돼서 펀드 안에 또 이 기업이 들어가서 외국인들, 기관 또 개인 투자 수급까지 잘 들어와 준다면 시장에서 더 지금보다도 더 좀 주목받고 좀 좋은 회사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희망을 또 가져보자 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이제 여러 자료를 찾고 할 때 퍼가 굉장히 높다,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퍼라는 거는 뭐 사실 그 좀 쉽게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라는 종목도요 퍼가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고평가된다라는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실적도 잘 나오고 성장성도 좋고 전망도 좋고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잘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평가 저평가는 결국 숫자가 판단을 하는 거지만 숫자 외에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리적인 부분,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매수가 더 많은 매수를 부르고 그랬을 때 주가는 충분히 포가 고평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평가 받는 그 수치까지도 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점유율을 따져봤을 때 LS보다는 좀 덜 한 건 사실입니다만 LS랑 비교했을 때 이게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장이 판단하기에 시너지도 무시 못하죠. 사모산업이랑 뭐 시너지도 무시 못하고 만약에 LS보다 뭐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너무 행복한 생각만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점유율을 차츰차츰 따라간다면 그 네이버라는 기업과 카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원래는 네이버가 시총이 더 좋았어요. 시총이 더 컸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따라잡고 역전을 했었죠. 사실 여러분도 달리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하고 2등이 나란히 뛰고 있으면요. 누가 심리적으로 더 불편하냐면 1등이 훨씬 더 불편합니다. 왜냐면 뒤에서 따라오거든요. 2등은 앞만 보고 달리면 돼요. 어떻게 보면 대한전선이 점유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2등이지만 앞에 보고 타겟 다 해가지고 LS? 내가 한번 잡아볼게. 해서 잡지 말라는 법도 없고 실제로 카카오가 네이버를 제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잘 하고 하다 보니까 역전하는 현상도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전선도 뭐 그렇게 되는 날까지 끝까지 한번 응원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S전선, 대한전선 저희 채널 안에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뭐 3,000원 얘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지는 깨라고 있고 또 저항은 돌파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단기적인 바닥이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나서 대응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한전선 두 번째 영상인데요. 영상 이제 대한전선을 통해서 저희 허브인계 TV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저희가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되는 정보들, 영상들, 브리핑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HBTV 천사로 검색하시면 되시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사람 모양 누르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누르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누르기 전에 HBTV를 검색을 해야겠죠?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 누르신 다음에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되시거든요. 친구 추가만 되셔도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뭐 말씀드린 주식하시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자료도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처음이신 분들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회원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VIP 매매 결산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가감없이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구경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